한국은 그냥 뭐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지. 라는 말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그렇게 외치자마자 강의실안은 순식간에 충격과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또 누군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강의실 전체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쌀쌀한 바람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높은 창문에 부딪히는 게 느껴졌어요. 유리창이 마치 떨리는 것처럼 보였고 건물 자체도 계절의 쌀쌀함을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강의실 안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자리에 앉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약간 긴장되었어요. 오늘 강의가 특별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 카시아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30년 동안 군사 전략을 연구한 경력이 있고 군사 전략에 대한 열정이 뚜렷해서 유명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앞자리에 앉은 영국 에드워드 학생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 일본 하야토 학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마테오 학생은 차분하게 노트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 프랑스 소피 학생은 늘 그렇듯 우아하고 사려 깊게 호기심 어린 미소로 듣고 있었어요. 중국 진우 학생과 하오 학생은 조용하면서도 신중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국 수민 학생은 자랑스러움과 단호한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강의는 교수 카시안이 무대에 올라서면서 시작됐어요. 카시안 교수의 존재감은 뚜렷했고 30년 동안 군사 전략을 연구한 자신감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오늘 아시아의 군사력을 분석할 거라고, 특히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저도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몰입했어요. 처음에는 카시안 교수가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잘 알려진 나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어조는 진지하고 사실적이었고 오래된 강력한 군사, 역사를 가진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투와 전략에 관한 평범한 이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순간 카시안 교수가 예제로 한국을 언급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온도가 더 내려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에드워드 학생이 목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한국. 농담이에요? 그의 말투에는 믿기 어려워하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에드워드 학생의 얼굴에서 혼란스러움이 보였고 왜 한국을 그렇게 낮게 보는지 의아했어요. 이어 일본 하야토 학생이 비웃듯 덧붙였어요. 보호가 없었으면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이탈리아 마테오 학생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북한만 없었더라면 한국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의 어조는 차갑고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강의실 안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어요. 늘 사려 깊은 프랑스 소피 학생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소피 학생의 말에는 분명 회의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한국이 진지하게 논의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어요. 중국 진우 학생과 하오 학생은 서로 짧게 눈빛을 교환했어요. 진우 학생은 살짝 미소를 감추려 했고 하오 학생은 침묵을 지키며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수민 학생이 있었어요. 수민 학생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섞인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어요. 그 모습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편견에 상처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강의실 안은 호기심,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강의가 우리 모두의 군사 역사에 대한 생각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강렬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편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줄 거예요. 저는 앞으로 교수 카시안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많은 이들이 무시했던 한 나라에 대해 존중과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랐어요. 무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극적이고 눈을 뜨게 하는 여정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카시안 교수님이 천천히 무대 위를 걸으셨어요. 교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고요한 강의실 안에 메아리 쳤어요. 모두가 교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교수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어
너희들의 오만함은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나라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잠시 동안 강의실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카시안 교수님께서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보며 캐나다 국방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띄우셨어요. 그 보고서는 2023년 한국과 캐나다 연합훈련에 관한 것이었어요. 스크린을 보니 높은 계급의 군 장교들이 한국 군대의 전술적 뛰어남을 극찬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에드워드 학생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일본 하야토 학생과 이탈리아 마테오 학생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에드워드 학생이 작게 정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교수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한국 군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너희들이 몰랐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말이야.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를 과거로 인도해줄 여행이 시작될 것 같았고 그 여정이 우리들의 의견을 바꾸고 편견에 도전할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이 이어질 때마다 호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께서는 고대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고구려라는 위대한 나라가 한때 강력한 수나라와 싸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교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구려가 험한 산과 좁은 계곡을 이용해 적의 길을 막았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고구려 병사들이 자연의 지형을 이용해 방어를 구축했고 적의 보급로를 공격해 침입자들을 굶주림과 탈진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생동감 있게 변했어요. 그 이야기는 너무 생생해서 마치 우뚝 솟은 산과 전투가 벌어졌던 좁은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고구려 병사들이 단호한 얼굴로 바위 투성이의 길을 따라 행진하며 강력한 적에 맞서 버티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에드워드 학생과 하야토 학생, 처음에는 의심을 보였던 두 학생도 스크린에 펼쳐지는 고대 전술의 강렬한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며 전투 전략의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무시하는 태도를 강하게 도전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마도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너무 서둘러 판단했던 것 같았어요. 카시안 교수님의 어조는 차분하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고대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용기와 기지, 그리고 회복력에 관한 교훈이야. 수나라 같은 거대한 나라가 자연의 힘과 결연한 사람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했을 때 그 대가는 아주 컸단다. 그 말씀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을 비웃었던 학생들조차 이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몇 학생들의 얼굴에 후회의 기색이 스멀스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때 회의감에 찬 에드워드 학생의 눈동자에는 이제 서서히 이해의 빛이 나타났어요. 하야토 학생과 마테오 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는 모습이었어요. 중국 출신 진우 학생과 하오 학생의 침착한 얼굴에서도 생각에 잠긴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강렬한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뒤엎어줄 약속 같은 이야기였어요.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비록 작고 자주 과소평가되던 한국이지만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 놀라운 전략과 굳건한 결의를 보여준 나라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카시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멋진 이야기들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제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강의가 단순한 군사 역사 수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에 도전하고 세상을 보다 존중하는 시각으로 보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스크린에 뜬 보고서와 생생하게 재현되는 고대 전투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역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행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귀 기울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고대 한국의 강렬한 이야기를 들은 후 카시안 교수는 한국 역사에서 또 다른 놀라운 부분, 고려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마치 위엄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가득한 옛 시대로 데려다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는 고려가 30년 동안 무서운 몽골 침입에 맞서 싸운 왕국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비록 고려가 때때로 공식적으로 항복하기도 했지만 그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들이 겪었을 고난과 도전을 거의 눈앞에 그리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는 힘든 시절의 고려가 아주 영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다를 자연스러운 방어막으로 이용해 백성들을 보호한 거예요. 바다가 침입자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로써 고려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략이 뛰어났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때 몇몇 학생들이 여전히 옛 생각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일본 하야토 학생은 예전에 편견을 보였던 것처럼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친 거야? 그의 어조는 수도를 옮긴 것이 단지 겁먹은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교수는 하야토 학생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어요. 그건 도망친 게 아니야. 똑똑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한 마음으로 싸우는 방법이었지. 고려의 전략은 포기가 아니라 살아남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저는 교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고려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고려의 백성과 병사들이 압도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단결력을 이용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저는 거친 섬 위에 함께 서 있는 용감한 병사들을 상상했어요. 그들이 자연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 적이 쉽게 뚫지 못하는 방어를 구축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교수님의 말씀 덕분에 고려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졌어요. 저는 고려 사람들의 단호한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궈낸 모습, 희망과 결의에 찬 눈빛이 떠올랐어요. 마치 주변의 산, 강, 그리고 바위 하나하나가 그들의 방어에 한 몫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한국 역사를 깔봤던 에드워드 학생과 마테오 학생의 회의적인 표정도 점점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고려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 용기와 지혜가 가득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았어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저는 고려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그들의 행동은 문제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똑똑한 방법을 찾은 것이었어요. 수도를 옮긴 결정은 전환점이었어요. 나라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교수님께서 그들이 겪은 고난과 유지한 단결력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저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어 더 강하고 똑똑해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고려의 이야기는 때로 가장 용감한 일은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수업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회복력, 결단력, 그리고 단결의 힘에 관한 교훈이었어요. 저는 제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교수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의심하던 학생들조차 점점 더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고려의 이야기는 우리가 품고 있던 옛 편견을 허물어뜨리고 한국의 과거에 대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챕터가 끝날 무렵 저는 고려의 역사가 단순히 고난과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뛰어난 전략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작고 과소평가되던 나라라도 그 백성이 함께 서서 똑똑하게 생각하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그 강의의 이 부분을 듣고 나서 마음이 가득 찬 존경심과 과거의 교훈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한국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더 듣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어요. 땅에서의 전투와 고대 전술에 대해 이야기한 후 카시안 교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바다로 돌렸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전설적인 해군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극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임을 알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카시안 교수님은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겨우 12척의 한국 함선으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맞섰던 이야기를 설명하셨어요. 그 숫자만 들어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시에 전투가 기적과도 같았다는 설명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협의 독특한 지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명량 해협은 좁은 통로와 강한 조류가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계셨다고 해요. 교수님은 적이 다가오면 이 강한 조류가 적의 배를 옆으로 밀어내어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어요.
덕분에 이순신 장군은 적은 12척의 함선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거의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센 해류 방향을 잃은 적의 배들, 그리고 작지만 강한 한국 함대가 정교하게 공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일본 하야토 학생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야토 학생은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한국 이야기를 무시하던 영국 에드워드 학생도 이제는 놀라움에 빠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던 한국에 대한 오래된 선입견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카시안 교수님의 목소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변하며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전투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의 전술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전략과 지혜로 압도적인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의 교과서와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모든 학생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 사람이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 함대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카시안 교수님께서 이순신 장군이 조류의 움직임을 면밀히 연구하고 좁은 해협을 이용해 적을 포위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뛰어난 전략을 구사한 결과였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배의 머리 부분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적의 움직임과 조류의 리듬을 계산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강한 해류에 휩쓸려 대형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적의 배들을 떠올리며 그 순간 작지만 단결된 한국 함대가 완벽하게 협력해 적을 압도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모든 함선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함께 움직여 단순한 수의 우위보다 똑똑한 계획으로 적을 무너뜨린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용기와 뛰어난 전략의 이야기는 저와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이 단지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위대한 군대들도 배울 수 있는 영웅과 전술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저는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한국을 하찮게 여겼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진정한 힘은 지식, 똑똑한 계획, 그리고 용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전투에서 이긴 것에 그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맞서 지혜와 단결로 승리한 이야기였어요. 이순신 장군에 관한 강의가 끝날 때쯤 저는 깊은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역사에는 작지만 똑똑한 전술과 결단력으로 위대한 성과를 이룬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함대의 크기가 전략의 강도와 실행하는 용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강의 부분을 듣고 나서 새로운 경이로움과 희망을 느끼며 강의실을 떠났어요. 예측할 수 없는 조류와 숨은 힘을 가진 바다는 이제 희망과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징 속에서 저는 한국의 정신을 보았어요. 그 정신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대 전술과 영웅적인 전투에 대해 이야기한 후 카시안 교수님은 현대 시대로 이야기를 전환했어요. 교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군대의 발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도 새로운 흥분을 느꼈어요. 교수님 눈빛에는 자부심이 반짝였고 한국이 국방기술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발전을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교수님은 한국 특수전 사령부에 대해 소개하셨어요. 이 최정예 부대가 가장 어려운 임무를 위해 병사들을 훈련시킨다고 설명하셨어요. 강의실 스크린에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치열하게 진행되는 훈련 영상들이 나왔어요. 병사들이 눈 속을 달리고 얼음물에 뛰어들며 몸과 마음의 모든 한계를 시험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장면들은 거칠면서도 감동적이어서 현대 전사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잘 보여주었어요. 다음으로 교수님은 UDT-SEA의 훈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 훈련은 병사들을 수중 및 특수작전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했어요. 어두운 수중 장애물을 헤치며 정교하게 기동하는 병사들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기술과 결단력에 감탄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극한 상황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은 강력한 K9 자주포에 대해 소개하셨어요. K9 자주포는 단순한 포병 무기가 아니라 혁신과 강인함의 상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스크린에는 K9 자주포가 다양한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놀라운 정확도로 발사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저는 그 폭발적인 소리와 함께 K9의 엄청난 힘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무기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존경받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 후 교수님은 새로 개발된 KF-21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KF-21 전투기는 항공기술에서 큰 도약을 이룬 대표적인 무기라고 했어요. 이 전투기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빠르며 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 중 하나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KF-21이 이륙하고 하늘을 날며 멋진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자랑하는 영상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히 세계 표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강해 내내 이 모든 현대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국 학생 수미는 스크린에 비친 고향의 힘을 보며 자부심과 결연한 의지로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현대기술이 용기, 노력, 헌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에드워드 학생과 마테오 학생도 점차 한국 군대의 힘이 단순히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실전 경험, 그리고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은 2023년 샹그릴라 대화라는 중요한 국제방위 회의를 언급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 높은 계급의 캐나다 장교가 남긴 한국 군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으며 국방 연구와 첨단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읽어주셨어요. 구체적인 사실들로 뒷받침된 그 말씀이 강의실의 분위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은 단지 거인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그 힘과 창의성을 반복해서 입증해 온 나라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은 강의실에 메아리치면서 한국이 현대 국방 분야에서 이룬 성취가 오랜 회복력과 전략적 기지를 이어가는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강의실의 분위기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편견을 보였던 국제 학생들이 이제는 진정한 호기심과 존중의 눈빛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현대기술, 훈련 방법,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성과 뒤에 숨은 전략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우리 모두는 점점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계속되는 도전, 놀라운 회복력, 그리고 국방과 기술에서의 탁월함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큰 영감을 받고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군대의 현대적 발전은 단순히 첨단 무기나 정예 훈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 혁신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진정한 힘은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가능한 한계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국방 여정이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저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영원히 바뀌게 되었어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카시안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극적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스크린에는 밤의 한반도가 펼쳐진 장관이 나타났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자리처럼 반짝이며 각각의 불빛이 희망과 결의의 작은 불꽃처럼 보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신들이 그 땅을 지켜주듯이 말이에요. 카시안 교수님께서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군대의 꺾이지 않는 정신, 뛰어난 전술, 그리고 첨단 기술은 앞으로도 새로운 전설을 계속 써 내려갈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힘과 확신을 담고 있음을 느꼈어요. 교수님 말씀을 듣자 남아있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에너지의 변화가 강의실을 감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에드워드 학생이 손을 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의 힘을 의심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의 진짜 힘을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고백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다른 학생들, 예를 들어 하야토 학생과 마테오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때 회의적이던 중국 진우 학생과 하오 학생도 새롭게 존경과 감탄의 표정을 짓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한국을 하찮게 여겼던 국제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국이 압도적인 역경을 이겨낸 오랜 역사가 단순히 고대 전투나 최신 기술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빛나는 혁신, 그리고 굳건한 결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카시안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나라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도전과 승리의 풍부한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의 이야기는 약함이나 하찮음이 아니라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지속되는 강인함의 이야기라는 것을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 말씀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지 거인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혁신의 등불을 밝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대 전사들과 현대 군인들의 유산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 존경과 감탄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씨앗은 앞으로 각 나라의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 나누어질 수 있다는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심에서 벗어나 한국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 역사 수업이었지만 그 강의는 문화의 간극을 이어주고 오래된 편견을 깨뜨리는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저는 그 웅장한 강의실을 나서면서 모든 학생들이 세상을 더욱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에게 이 강의는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진정한 힘은 군대의 규모나 무기의 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밤에 한반도를 바라보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결의를 잃지 않고 계속 빛나는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 변화의 순간에 저는 모든 나라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 세계를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로 채워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의실을 나설 때 제 마음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나라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새로운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지켜온 이야기를 아십니까? 고구려가 100만 대군을 상대로 이룬 경이로운 승리, 30년 동안 몽골 제국에 맞서 싸운 고려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 함대를 무찔러 기적을 일으킨 이순신 장군의 전설적인 전투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어요. 더불어 K9 자주포는 나토 국가들이 선택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우리 전차와 전투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상징이 되었으며 특수부대는 혹한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극한 훈련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한때 우리를 깔보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를 배우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답니다. 한때 한국은 그냥 보호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일 텐데라는 말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강국으로 도약하며 전 세계에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의 군사력은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불굴의 정신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결과물이에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자원이 부족함에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성장하며 인구는 적더라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욱 강해지고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날카롭게 움직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우리 국민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어떤 놀라운 혁신이 펼쳐질지 또 어떤 전설이 탄생할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감동 튜브 채널은 변함없이 대한민국과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